자, 가봅시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지수하고 로그를 다뤘잖아요. 근데 이 숫자들을 배운 건 아무래도 지수함수하고 로그 함수를 배우기 위함이었을 거고요. 그리고 이 함수들의 특징, 이런 것들을 좀 배우면서 우리가 또 굉장히 좀 여기서 이제 재미난 문제들이 많은데, 자, 오늘은 이 지수함수라는 게 뭔지부터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지수함수라는 것은 이렇게 생긴 함수를 지수함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옆에다 조금 주저리 좀 뭔가를 더 써놓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약간 지수함수란 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보통 함수의 정역 x인데 정역을 x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지수에 달려 있고 여기에 보이는 요 y 값 나오는 값이 요 이렇게 이제 이쪽에 이렇게 달려 있고요. 그래서 지수에 x가 달려 있어서 지수함수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리고 요걸 우리가 미치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1보다 크거나 아니면 1이 아닌 요런 경우만 사용을 합니다. 1이 아니고 0보다 큽니다요. 뭐야 이거? 잘못 썼어요. 0보다 크거나 1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좀 봐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이런 걸 지수함수라고 하는 거죠. y는 3의 x제곱 이러면 이제 지수함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y는 뭐 2분의 1 x다 이런 것도 우리는 지수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밑이 0보다 크죠. 얘도 0보다 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지수함수라고 하고요. 그런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y는 1의 x제곱이다 라든지 y는 마이너스 2의 x제곱이다. 이런 거는 우리가 지수함수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1이 돼버리면 요건 뭘 집어넣어도 1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 지수함수라고 안 하고요. 그리고 이런 것도 음수라고 하면은 막 2분의 1 집어넣으면 허수 나오고 막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실수축에서 쓸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양수와 1일 때만 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한다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지수함수라는 걸 좀 정의를 했으면 이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건데 가장 그리기 쉬운 그래프인 y는 2x제곱을 한번 그려보시고 약간 특징들도 한번 살펴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y는 2x제곱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xy를 제가 이렇게 좀 갈라보면 한 5개 정도 넣어볼게요. 0 넣어볼게요. x에다가 0. x에다가 0 집어넣으면 이거는 2의 0제곱은 1이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y값이 이제 1이 찍히겠죠? 그럼 x에다가 1 집어넣으면 y는 2가 될 거고 x에다 2 집어넣으면 y는 4가 될 겁니다. 뭐 이런 거는 이제 그냥 넣어보면 되니까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2분의 1이고요.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4분의 1 이렇게 나오는 형태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약간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거든요.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0 집어넣으면 1이 나오죠. x에다가 0 집어넣으면 y가 1이 되고요. 1 집어넣으면 2가 나오고요. 2 집어넣으면 4가 찍히는 이런 친구입니다. 근데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2분의 1이 찍히고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4분의 1이 찍혀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기는 게 y는 2의 x제곱이라고 하는 지수함수의 그래프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거랑 비슷하게 y는 2분의 1의 x제곱 이런 것도 한번 제가 보여드릴 건데 x, y 기준으로 해서 얘도 한번 값을 찍어보면 똑같이 0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어 볼게요. 0. 그럼 0 집어넣으면 2분의 1의 0제곱은 1인 거 알고 계실 거니까 이게 이제 1일 거고요. 1 집어넣으면 2분의 1, 2 집어넣으면 4분의 1,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2,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4 약간 이렇게 나온다는 거. 그죠? 그러니까 얘는 약간 뒤집혀서 0 집어넣으면 1인 건 똑같은데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2,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4, 1 집어넣으면 2분의 1, 4분의 1이 되면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게 되고 이 친구가 y는 2분의 1의 x 그래프다.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 주자 2분의 1 x하고 y는 2분의 1 x를 한번 2x하고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 약간 이 함수들의 특징을 조금 확인을 해볼 건데 일단 첫 번째는 정의역입니다. 정의역은 지금 x값인데요. 지금 제가 이렇게 5개만 찍어놨지만 사실은 이건 무한히 큰 값을 넣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뭐 여기다 100만을 넣어도 되고 마이너스 100만을 넣어도 되고 뭐 이런 거니까 사실은 얘는 그냥 실수 전체를 다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치역이 조금 중요한데 치역은 조금 신경 써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치역이라는 게 뭐냐 하고 보면 요 y값이거든요. 근데 이 y값이 조금 특이해요. 어떤 게 특이하냐?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100을 집어넣으면 요거는 2의 100제곱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이제 커지는 그러니까 무한대로 가는 그런 형태의 값으로 계속 올라갈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음수를 내가 x에다 넣었을 때 이 값이 항상 0 밑으로 내려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뭐 샘플로 제가 한 마이너스 100 정도를 넣었다라고 생각해보면 2의 마이너스 100제곱을 내가 넣게 되면 이게 사실은 2의 100제곱분의 1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0에 가까운 수긴 하지만 그래도 양수잖아요. 그러니까 치역은 항상 누구보다 저 0보다 크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성질이 여기서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지수함수는
y값은 항상 0보다 큰 값만 나오는구나. 치역은 이렇게 이제 세팅을 하나 해주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약간 이게 이제 지수함수의 정체성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정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점. 이 정점이라는 게 뭐냐면 밑이 어떤 값에 있어도 상관없이 밑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거든요. 항상 지나는 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요 두 개가 만나는 교점이 하나 있잖아요. 그게 잘 보시면 요 교점이 이제 사실은 정점인데, 그러니까 밑이 2일 때도 이 점을 지나고 밑이 2분의 1일 때도 요 점을 지나면 요 점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어이구야 뭐야 어이 정점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거든요. 실제로 정점은 지금 좌표가 0,1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거고요. 근데 이제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수함수라고 하면 보통 이 밑이 어떤 값이어도 지수가 0이면은 항상 y값이 1 이렇게 이제 찍히는 거니까 사실은 이 정점이 발생하는 지역이 어디냐라고 하면 지수값이 0일 때라고 우리가 조금 정리를 좀 할 거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나중에 그래프 그릴 때도 좀 활용이 되니까 아 정점이다 라는 것은 아 지수값이 0일 때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얘랑 이제 맞물려서 굉장히 또 중요한 정체성이 이제 점근선이라는 건데, 이 점근선이 뭐냐면 점점 가까이 가지만 만나지 않는 선. 그러니까 점점 가까이 가지만 가까워지나 만나지는 않는 선. 요걸 이제 우리가 점근선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얘 같은 경우는 y는 0. 그러니까 x축 이게 이제 점근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 이런 거는 우리가 점근선이라고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아 얘가 만나자고 계속 가까워지는구나. 이런 거를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이제 밑을 조금 범위를 좀 생각을 해볼 건데, 우리가 지금 여기 이제 두 개를 봤잖아요. 하나는 2인 거 봤고 하나는 2분의 1인 걸 봤는데,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y는 3x 같은 걸 그리면 어떻게 될까? 수고하셨어요. 나머지는 내일 이어서 들어주시면 됩니다. y는 3x 같은 걸 들으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이제 얘는 1 집어넣으면 3, 2 집어넣으면 9니까 3x 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3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돼서 뭐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y는 3x 이런 느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밑이 1보다만 크면 값이 곱해지면 계속 커지는 형태가 될 거니까 우리가 이제 밑이 1보다 클 때는 함수 그래프가 오른쪽 위로 올라간다. 즉 증가함수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증가함수다. 근데 이제 이 증가함수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조금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많이 쓴단 말이에요. 증가함수라는 표현을 큰 값을 집어넣을 때 함수값이 더 크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x값 중에서는 x1이 더 큰 건데 큰 값을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더 크면 우리가 이제 증가함수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면 2가 더 크죠, x값이. 그러면 함수값도 f1보다는 누가 더 큰 거? f2가 더 큰 상황이 된다. 이런 거 우리가 이제 증가함수라고 하고, 그리고 이거를 좀 또 보면 오른쪽 위로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처럼 누가 저 밑이 1보다 큰 경우라면 전부 다 증가함수고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한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하나 일단 정리를 하면 반대로 a가 누구와 누구 사이에 있으면 저 0과 1 사이에 있으면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형태가 돼서 밑이 0과 1 사이에 있으면 이거는 뭐가 된다? 감소함수가 되고 얘는 그래프가 오른쪽 아래로 이렇게 내려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도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일단 기본적인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y는 a의 x제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런 친구들을 좀 정리해 보면 지수함수라는 것은 이제 밑이 아니라 이제 지수의 x가 달려있는 이런 함수를 지수함수라고 하고, 정의역은 실수 전체, 치역은 y값인데 얘는 특이하게 y는 0보다 크다 이렇게 이제 존재하는 이런 특징이 있고, 두 번째는 정점이라는 것이 있는데 정점은 뭐다? 저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인 0,1이 정점이고, 요거는 지수가 뭐일 때? 0일 때 이렇게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점근선이 있는데 그 점근선이라는 거는 y는 0이다. 점점점 가까워지는 선이다.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이 두 개가 사실 지수함수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a가 1보다 크면 무슨 함수? 증가함수. a가 0과 1 사이에 있으면 얘는 보다 감소함수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일단 기본적인 지수함수는 완성이 됩니다. 잠깐만. 여러분들 괜찮아요? 지금 다 지금 피곤해서 떨어져 나간 거 아니야? 괜찮아? 지금 시청자 수가 많이 줄어든 느낌인데
지금 살아계신 분? 나 지금 잘 듣고 있다. 선생님,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채팅 한번 확인 좀 해볼까? 생사 확인을 좀. 수빈 살아있어? 지연이도 잘 있나? 이게 좀 시간대가 좀 늦게 해서 그런가? 이제 살아있고, 노벤님 잘 보고 계시고, 아니, 근데 조금, 그렇죠. 근데 제가 좀 안정적으로 꾸준히 할 수 있는 시간이 요때라서, 앞쪽에 하면 이렇게 막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죠? 근데 약간 양해 말씀을 구해줘야 될 게 뭐냐면, 사실 함수 단원 있잖아. 뭐가 이렇게 좀, 딱 임팩트 있게 딱 잘리지가 않아. 그 사이즈가. 아무리 길게도 30분이야. 아무리 짧게 해도.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한 덩이를 그래프 이렇게 하나 설명을 했지만, 이런 게 한 두 개, 세 개가 쌓여서 하나가 딱 완성이 돼야 이제 문제가 다 풀리고 이런 거기 때문에 조금 지치고 하더라도 중간에 끊으면 안 되고 끝까지 다 가야 돼. 그래서 조금 제가 함수 설명할 때 실강 듣는 학생들한테도 막 좀 야 이거는 좀 중간에 멈추면 안 돼. 끝까지 가야 돼. 약간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 그러니까 조금 뭐라 그래야 되지 집중해서 요거까지 마무리 하시면 함수는 한 방에 끝 약간 이런 느낌이니까 그렇다고 한 방에 끝인 조금 아니지만 뭐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거의 마무리가 되니까요 우리 조금만 더 힘내서 한 2개 정도만 더 할게요. 평행이동 대칭이동까지 가야 돼. 자, 그래서 일단 지금 보시면 여기까지 기본적인 그래프를 조금 봤고요. 여기까지는 괜찮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아주 또 함수를 기본형을 배우면 항상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 평행이동을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 평행이동을 시켜서 변화된 그림을 또 확인을 하는 게 또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y는 2x제곱이라는 그래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를 이렇게 함부로 그리지 말고 제대로 그려보자고. y는 2x제곱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빼기 2만큼 평행이동을 시켜봅시다.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x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 한다는 것은 x 대신에 x 빼기 3을 넣는다 라는 거는 이제 알고 계실 거고요. 그리고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 한다는 것은 y 대신에 y 플러스 1을 넣는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이제 채워주시면 이게 평행이동을 시킨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그래프로 좀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니까 y는 2x제곱 같은 경우는 0 집어넣으면 1이었고요. 그리고 1 집어넣으면 2, 2 집어넣으면 4였고 2분의 1, 4분의 1이어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 평행이동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 첫 번째는 뭐냐면 얘는 모든 점들을 각각 다 이동을 시키는 약간 그런 약간 느낌을 좀 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이는 0,1이라는 점이 오른쪽으로 3칸, 아래쪽으로 2칸 여기 가서 이제 찍힐 거고요. 여기 보이는 이 친구 1,2도 오른쪽으로 3칸, 아래쪽으로 2칸 너도 오른쪽으로 3칸, 아래쪽으로 2칸 가서 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면서 약간 이런 평행이동 되는 그래프가 그려지게 될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매칭을 시켜보면 네가 3, 2 너도 3 마이너스 2 너도 3 마이너스 2 그래서 뭔가 느낌이 뭔가 이 길이가 다 같지 않겠냐 뭐 이런 테마가 나중에 좀 심화해서 나오긴 하는데 이거 지금 당장은 다루지 않을 거고 그냥 그렇구나 이 점이 이렇게 이 점이 이렇게 이 점이 이렇게 가는 거라서 모든 여기 있는 따다다다다다다 점들이 하나씩 다 평행이동 돼서 옮겨진 거 이 모양이 조금 연상이 좀 되는 게 일단 첫 번째가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될 거고요. 자,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 정점과 점근선이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를 좀 체크를 한번 해볼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여기 정점이 뭐였냐면 정점은 0,1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친구가 평행이동 되면 얘가 이제 몇 컴마 몇이 돼요? 0,1이 3, 마이너스 1이 되죠. 3, 마이너스 1 이렇게 이제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점근선도 생각을 해보면 점근선이 원래 얼마였냐면 y는 0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점근선은 원래 y는 0이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모든 점들이 다 아래로 어디만큼? 마이너스 2만큼 내려갔으니까 다 아래로 마이너스 2만큼 내려갔다면 요 아래쪽에 점근선도 아래로 2칸이 이렇게 내려가지지 않겠냐? 그러니까 점근선이 뭐가 돼?
y는 마이너스 2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정점과 점근선을 가지고 우리가 식하고 좀 연결을 시키면 우리가 함수 그래프를 해석할 때 굉장히 유용한데, 자,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정점부터. 우리 정점은 아까 뭐라 그랬어? 밑이 어떤 값이든 상관이 없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값을 찾기 위해서 지수가 0이 되는 포인트를 찾는다 그랬는데, 여기 잘 보시면 이 친구 지수가 0이 되잖아요. 얘가 0이며, 그래서 저게 0이 될 때 x값을 넣으면 y값이 1이다. 이렇게 지금 정점을 찾는다는 건데, 평행이동시킨 함수를 한번 데리고 와볼까요? 이 친구 정리해보면 y는 2의 x-3 빼기 2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잖아. 근데 그 평행이동된 함수 또한 지금 잘 보시면 정점 x좌표가 뭔가 느낌이 좀 있죠. 그러니까 이 아이의 정점 x좌표가 3인데, 잘 보시면 이 지수가 뭐가 될 때, 그쵸, 0이 될 때 x좌표가 3이잖아. 그러니까 사실 식만 봐도 정점 x좌표가 3이다 라는 걸 체크할 수가 있다는 거고, 그러면 이게 결국에 2의 0제곱이니까 값이 1이라고 보면 y좌표는 얼마다? 그쵸,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이 평행이동된 함수를 판단할 때 이 정점만 잘 찍어도 뭐 거의 어디에 있는지 다 결정이 되는 거고, 얘는 얘가 0일 때, 지수가 0일 때로 찾아주면 되는군,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된다는 거고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점근선도 한번 체크를 해볼 건데, 아까는 점근선이 y는 0이었잖아요. 그래서 뒤에 아무것도 안 써 있잖아. 근데 얘는 뒤에 뭐라고 써 있어? 그쵸, 마이너스 2라고 써 있고, 그게 이 친구의 점근선이라는 거 확인되시죠? 그래서 점근선은 식을 보시면 그냥 써 있어. 이 뒤에 꽁지 같은 이 친구가 그냥 점근선의 값이다라는 것도 우리는 연결을 시켜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정리가 됐다면, 사실은 약간 샘플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 뭐 예를 들어서 y는 2분의 1의 x 플러스 3 빼기 2다. 예를 들어 이런 함수를 내가 가지고 있다면, 이 함수가 어떤 함수일지에 대해서 대충 견적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일단 첫 번째 처음 배우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얘는 y는 2분의 1 x라는 이 지수 함수가 x축으로 빼기 3만큼 y축으로 빼기 2만큼 평행이동한 거구나,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모든 점들이 다 평행이동되는 그런 관계로 생각을 할 수 있다가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이 친구하고 다이렉트로 좀 그래프를 접근하는 입장에서는 뭔가 그래도 좀 중요한 기준인 정점과 점근선을 이용해서 우리는 조금 더 빠르게 판단을 할 건데, 정점이라는 것은 지수가 0이 될 때 x값, 그러니까 x에다 마이너스 3 이렇게 넣어보면 요 값이 1, 그죠? 그럼 1이 되고 얘는 1 빼기 2가 되니까 y좌표는 빼기 1이 될 거다. 정점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구나. 이렇게 이제 체킹을 하실 수 있을 거고요. 점근선 같은 경우는 요 뒤에 거 얘 붙여주면 얘는 y는 얼마겠다. y는 마이너스 2겠다. 이거 그냥 꽁지를 붙여주면 된다 그랬죠? y는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이제 찍어줄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럼 실제로 그래프를 우리가 그리는 입장에서는 약간 이런 표현이 가능해집니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을 지나고 점근선은 y는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이제 찍을 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그래프는 x가 지금 2분의 1이니까, 밑이 2분의 1이니까 감소함수죠.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이런 그래프가 되지 않겠냐. 이 그래프를 우리는 y는 2분의 1 x 플러스 3 빼기 2다. 이런 그래프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되시죠? 그래서 이 식을 보고서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추측을 해내는데, 제가 누굴 활용해서 정점과 점근선을 이용해서 좀 했고, 거기에 조금 디테일함을 좀 더하시고 싶다면 이런 절편들을 찍을 수 있는 것들을 찍어주시면 조금 더 편하게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평행이동 하나 봤고요. 근데 여기 나중에 이 평행이동에서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게 그래프로 넘어가면 막 도형의 성질이랑 또 재밌는 성질들이 많은데, 오늘 뭐 그거를 다 얘기하면 여러분들 또 처음 배우는데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오늘은 가장 그래프 그리는 핵심적인 것들을 먼저 얘기를 좀 하고, 나중에 좀 한 번 더 다룰 때는 제가 조금 더 이것저것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됐죠? 이것만 하나 좀 얘기해 줄까? 평행이동 중에서 하나. 평행이동 2. 이거 뭐 시리즈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잠깐만 하나, 요거까지는 얘기해 주고 제가 이제 대칭이동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약간 지수함수에서 조금 처음 맞닿는 낯섦이 있어. 함수에서만 맞닿는 굉장히 좀 특이한 낯선 부분이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조금 여기서 좀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제가 결론부터 좀 정리를 하자면, 어떤 상수를 곱하는 형태가
지수함수에서는 특이하게 이게 이제 평행이동으로 인식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잖아? 근데 제가 지금부터 이 다항함수랑 좀 오늘 무슨 유형까지 할 거냐고요? 이거랑 대칭이동까지만 하고 끝낼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것까지만 딱 하고 오늘 끝이에요. 그래서 지금 거의 다 끝났어요. 한 10분 정도 안에 끝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최대 최소랑 뒤에 지수함수 끝내고 뭐 방부등식 하고 로그함수 하고 아마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진도는 이렇게 일단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평행이동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상수 곱한 형태가 평행이동, 이게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면 여러분들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y는 x제곱 이렇게 함수를 가지고 있다면 거의 다 왔습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힘내세요. y는 x제곱 하게 되면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되죠. 대충 그릴게요. 좀 정확하게 안 찍고 y는 x제곱 이렇게 이제 2차 함수 대칭형이 된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다가 내가 만약에 2배를 시키면 어떻게 되죠? y는 2x제곱 이렇게 2배를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하면 얘는 공률이 바뀝니다. 그죠? 원래 1 집어넣으면 1 되던 애가 1 집어넣으면 2가 되면서 얘는 이렇게 공률이 더 조금 타이트하게 격해지는 이런 그래프가 되는 게 y는 2x제곱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 마음속에 지금까지 다뤘던 함수들을 보면 뭔가 이렇게 숫자가 앞에 곱해지면, 즉 상수항이 곱해지면 뭔가 이렇게 좀 모양이 바뀌는 느낌? 그러니까 약간 공률이 좀 바뀌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공률 혹은 모양이 바뀐다. 약간 이런 인식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게 유일하게 조금 잘 안 맞는 약간 함수가 지수함수랑 로그함수가 그렇거든요. 얘네들은 이 규칙이 조금 안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야. 내가 만약에 2의 x제곱을 이렇게 하나 가지고 있었다고 쳐봐요. 2x제곱. 그런데 내가 여기다가 2를 곱하면 이 그래프가 어떻게 바뀔까?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아까처럼 어떤 숫자 상수항을 곱하면 이 지수함수는 어떻게 될까? 인데 여러분들 봐요. 어떤 수가 곱해지면 지수에서는 뭐가 돼? 그죠? 더하기가 되죠. 그러니까 사실 얘는 뭐가 됐다?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되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좀 이상해요? 맞잖아, 그죠?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이 친구가 지수함수를 그려보면 y는 2x제곱이 그래프가 이렇게 있었을 거잖아요? 1, 2, 2분의 1에서 이렇게 그래프가 있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다 2를 곱하잖아? 그럼 얘가 어디로 가? x축으로 1만큼,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되는 게 얘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2를 곱했는데 공률이 바뀌는 게 아니라 뭐가 되더라? 평행 이동이 되더라. 이런 느낌을 조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약간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예를 보여드리면 예를 들어서 3의 x제곱이 있는데 여기다가 내가 9분의 1을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상수를 이렇게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면 대충 느낌 오시죠? 이건 뭐 시키는 거다? 그쵸, 평행 이동 시키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너를 밑을 3으로 바꾸면 너는 마이너스 2가 되고 그럼 3의 x제곱이 이렇게 곱해지게 되고 그래서 너는 3의 뭐가 된다? x-2가 된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된다는 거죠. 괜찮지? 느낌 있지?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혼란스러워하는 게 있어. 자, 그러면 만약에 이런 수를 곱하면 어때요? 얘가 3의 x제곱인데 거기다가 5를 곱해버려. 그럼 이것도 평행이동일까? 자, 아까는 그랬죠. 2의 x제곱에 2를 곱했죠. 뭔가 밑이 좀 통일이 되게 3의 x제곱에 3을 곱했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건데 여기에 5를 곱해버려. 그럼 과연 이건 평행이동이라고 할 수 있을까? 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거 원래 질문하는 약간 질문 포인트인데 여기 질문할 때 꿀잼인데 자, OX 퀴즈 한번 갈까? 이게 평행이동이다. O 평행이동이 아닌 것 같다. X 채팅창에 빨리 쳐주세요. 빨리 지금 바로 나중에 로그는 또 이상하게 바뀌어요. 2가 곱해지면 평행이동은 아니고 로그는. 근데 지수는 맞습니다. x인가 on가 or 정답은 평행이동입니다. 자, 어떻게 평행이동이냐? 잘 봐요. 이 5를 밑을 3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사실은. 맞아요. 평행이동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평행이동인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되냐?
5를 밑을 3으로 만들어서 평행이동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이거 좀 잘 기억해놔. 5를 밑을 뭐로 만들어? 3으로 만들어. 아니 어떻게 만들어요? 이거 지수 뭔데요? 라고 얘기하면 이게 사실은 누구의 정의? 바로 로그의 정의인 거죠. 3을 뭐로 만드는 지수? 5로 만드는 지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저 로그 3의 5라고 부르잖아요. 그지? 3을 5로 만드는 지수를 뭐라고 불러? 로그 3의 5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보이는 이 5라는 숫자를 밑을 3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수를 뭐라고 쓰는 거야? 밑을 5로 만드는, 3을 5로 만드는 지수라고 써주는 거죠. 이게 로그의 정의잖아. 그러니까 곱하기 3의 x제곱 이렇게 이제 쓰는 거랍니다. 그러면 너는 3의 x 플러스 로그 3의 5다 이렇게 써줄 수가 있어서 x축으로 마이너스 로그 3의 5만큼 평행이동한다 이렇게 이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맞아요. 그래서 평행이동 좋죠. 그래서 어찌됐든 어떤 상수가 곱해져요 라고 한다면 이거는 뭐다? 평행이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크 좋아요. 자, 그래서 이제 평행이동도 한번 봤고요. 자, 우리 이제 대칭이동까지만 보면 오늘의 내용은 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뭐 그래프 몇 개 그려드리긴 할 텐데 그건 여러분들이 좀 그래프 그리는 거 연습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최대 최소부터 한번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마지막 하나의 내용을 남아두고 있으니까 마지막까지 조금만 힘내시고요. 다 왔으니까 파이팅 한번 해봅시다. 자, 그래서 지금 뭐 했니? 평행이동 이제 대칭이동 하면 되고요. 대칭이동은 크게 두 개가 있죠. X축 대칭, Y축 대칭. 요것만 하면 됩니다. 원점 대칭은 두 개를 동시에 치면 되니까. 자, 뭐 X축 대칭은 어떻게 하냐 하면 식으로는 이렇게 하죠. Y 대신에 이제 마이너스 Y를 대입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써서 하고요. 이거 이제 뭐 1학년 때 다 배우는 거니까 Y축 대칭은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한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식을 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샘플을 얘도 만들죠. y는 2x제곱을 제가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y는 2x제곱을 만들었다. 자, 그러면 일단 y축 대칭 한번 시켜보죠. y축 대칭을 먼저 시키면 우리는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는다. 인 거니까 뭐 그림으로는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그려지게 되고 아이고야 왜 이렇게 안 비슷해. 이렇게 그려지게 되고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으면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x다. 이렇게 이제 찍히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죠? 요 지수가 마이너스면 요거 이제 우리 밑은 역수로 바꿀 수도 있죠. 그래서 너는 y는 2분의 1의 x다.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요 친구하고 요 친구는 사실 뭐였다? y축 대칭 관계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제가 하나 조금 식정리의 팁을 좀 드릴 건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 우리가 이제 사실 지수함수를 여러 형태로 다루게 되는데 식정리할 때 기준을 좀 하나 잡아드리면 일단 지수의 x를 깔끔하게 좀 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깔끔하게 x 앞에 뭔가 이상한 게 있으면은 여러분들 다 밑으로 보내주시는 게 판단하기가 좋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x가 1이잖아요. 1, 요 지수의 x의 개수를 1로 맞추세요. 얘는 마이너스 x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마이너스 1 곱하기 x라고 주시고 요 마이너스를 밑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분의 1 x라고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지. y는 뭐 예를 들어서 2x 빼기 4다 막 이렇게 되어 있어. x 앞에 개수가 2야. 그럼 이런 것도 다 정리해 주라는 거예요. 얘는 2 곱하기 x-2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이걸 곱하기로 떼고 이 2라는 건 밑한테 주는 거예요. 그럼 너는 뭐라고 생각한다? 4의 x-2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된다는 거거든. 그래서 식을 정리할 때는 요 x 앞에 개수를 1로 맞춰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깔끔은 뭐야? 그냥 개수를 1로 맞춰라. 이러면 좀 뭔가 이제 기본형의 형태로 바뀐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요 x축에 대해서 한번 대칭을 시켜보겠습니다. x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킨다. 그러면 이제 식의 입장에서 보면 y에다가 마이너스 y를 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y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y를 넣어보면 그래프는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마이너스 y는 2x제곱이다 이렇게 될 거고, 그리고 요 마이너스가 오른쪽으로 또 곱해지면 y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2의 x제곱이 됐다 이렇게 될 거고요. 또 요 친구, 그러니까 이 친구죠. 요 친구를 또 x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보면 뭐 얘도 식으로 적으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이렇게 넣게 되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x다 이렇게 이제 넘겨주면 뭐 그래프로는 이렇게 생기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제 4개를 펼쳐놓고서 하나 볼 거는
일단 이 네 개의 지수함수들은 다 사실은 점근선을 쉐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y는 0이라는 이런 점근선이 하나가 있다면 얘를 하나 공통으로 점근선을 쉐어하고 있는데 여기서 좀 아주 중요한 특징. 잘 보시면 요 x 앞에 부호가 플러스인 애들이 있죠? 플러스인 애들. 그런 친구들은 점근선 위가 어떻게 돼 있어? 점근선 기준으로 위쪽에 있다는 거죠. 이런 거 식으로 좀 보셔주세요. 여기 x 앞에 부호가 플러스, 요 앞에 부호가 플러스면 요게 점근선 위쪽에 있는 애들이고, 잘 보시면 이렇게 두 개가 다 마이너스 이렇게 붙어 있는 친구들은 뭐다? 식에서 봤을 때 점근선 아래쪽에 있는 친구들이다. 이렇게 이제 조금 봐주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2x제곱이 위쪽이라면 마이너스 2x제곱은 그거의 점근선 대칭이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좋고요. 2분의 1 x제곱이 오른쪽 아래로 감소함수라면 마이너스 2분의 1 x는 고 2분의 1 x를 뒤집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조금 그래프를 좀 판정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대칭 이동을 시킨 모양을 보시고 이 앞에 마이너스 부호가 점근선 위아래를 나타내는구나.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걸 가지고서 우리가 한번 샘플로 그래프를 그리는 걸 제가 보여드릴 건데, 자, 이제 이게 오늘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요거 하시고, 이제 오늘은 저 예제 한 2개 정도 풀고 끝이에요. 이제 거의 다 했으니까 조금만 파이팅. 이제 다 돼갑니다. 자, 뭐,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 y는 2에 x-1 플러스 3, 뭐 여기에 이제 마이너스 이렇게 이제 붙였다. 조금 느낌 있게 일부 이렇게 줄까? 이렇게 붙였다. 이런 거를 한번 이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봐라. 이렇게 문제를 줬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런 지수함수를 가지고 있을 때 그냥 막 들이대기보다는 일단 첫 번째 이렇게 이제 식 정리를 좀 먼저 하시고 가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거든요. 식 정리하는 건 그냥 개수를 1로 만드는 거예요. 지수 앞에 개수를 1로 만드는 거를 좀 기준을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얘는 마이너스 1로 묶으면 x 빼기 2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으니까 요 마이너스 1을 밑에다가 이렇게 주면 너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x 빼기 2 더하기 3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식을 이렇게 정리를 하나 했으면 우리는 이제 두 개의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정보를 좀 쓸 건데, 하나는 정점입니다. 우리 정점 구하는 거 아까 했죠. 정점은 지수가 뭐일 때? 그쵸, 0일 때. 그럼 요 x 값에다가 2를 넣어주면 되니까 얘 x좌표는 2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럼 요거는 이제 1이겠죠. 근데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 3 이렇게 쳐주면 정점은 2,2겠구나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선, 점근선이 있는데 이 점근선은 우리 꽁지를 보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다가 y는 3 이렇게 잡아주면 이게 이제 점근선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실제 그래프를 좀 그려본다고 하면 2,2라는 정점을 지나고 y는 3이라는 이런 점근선을 가진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됐죠? 자, 그리고 이제 그래프의 개형을 볼 건데, 이제 보면 두 가지 포인트가 있죠. 밑이 누구예요? 2분의 1. 그래서 원래 점근선 기준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감소하는 함수의 그래프였을 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 잘 보시면 여기에 누가 붙어 있다? 그쵸, 마이너스가 붙어 있죠. 그러면 우리 이거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랬어? 점근선 아래쪽에 있는 함수 그래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원래 점근선이 있었으면 원래는 이렇게 생기는 애였을 건데 여기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점근선 기준으로 대칭시켜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구나 라는 걸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래프의 개형은 이렇게 그려져요 하시면 되고요. 뭐 이런 데는 이제 대입해서 절편 같은 거는 찍어주시면 뭐 그래프가 아주 깔끔하게 확인이 될 겁니다. 이 정도만 하셔도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식을 보고서 어떤 식으로 그래프를 그릴지 이런 것들이 좀 바로바로 연결이 되셔야 되는 거고, 그걸 연습을 조금 해주셔야 돼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교재에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그래프 그리는 개념까지는 다 했고요. 뭐 최대 최소는 다음 시간에 다룰 예정이니까 평행이동과 대칭이동까지 한번 봤고요. 여러분들은 49쪽 문제 풀어보시면 되고, 이어서 저는 예제 필수 예제 1번 요거 하나만 풀어보고요. 예제 1번은 근데 한 문제만 풀게요. 예제 1번 하나만 이렇게 풀고 저는 예제 2번 요거까지 하고 오늘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 하고 오늘 수업은 끝낼게요. 예제 1번도 뭐 이런 게 하나만, 나머지 여러분들이 다 직접 연습해 보세요. 요거 하나 하고 이제 2번 한번 풀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약간 이해되셨죠?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이는 함수 그래프 그리세요. 뭐 이렇게 지금 준 거예요. 그래서 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거를 할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먼저 하셔야 될 건 약간 정점이랑 점근선을 먼저 좀 찍어 주자는 거죠. 점근선. 그러면 정점 같은 경우는 지수가 0이 될 때 x값을 넣으면 된다 그랬으니까 x에다가 3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 그럼 너는 무조건 1이죠. 그럼 1 더하기 1이니까 y좌표는 2겠다.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될 거고요. 그리고 뭐 점근선은 꽁지를 쓰면 된다 그랬으니까 y는 1이겠구만. 이렇게 이제 써주면 정점 점근선이 찍힙니다. 그럼 사실은 얼추 그래프가 감이 와요. 사실은 뭐 이렇게 되면 3,2를 지나고 y는 1, 짠짠짠짠짠 이렇게 점근선이 되고 뭐 밑이 1보다 크니까 그래프가 뭐 이렇게 그려지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하게 되고, 그리고 또 문제에서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치역을 구하라고도 했거든요. 잘 보시면 치역은 y값의 범위니까 뭐 점근선 위쪽에 있겠죠. 그러니까 y는 1보다 크다 뭐 이렇게 잡아주면 치역도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 그리시는데, 저는 이제 잘 그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잘 그려 보시면 되고요. 연습 한번 해봐. 여기 그래프 그리는 거 연습해야 된다. 능수능란하게 그려야 돼요. 자, 그리고 예제 2번 오늘 요까지 하고 마무리 한번 해보죠. 얘는 y는 2분의 1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한 다음에 y축 대칭도 또 한대. 그래서 식이 y는 a의 2의 x 플러스 b인데 a, b는 얼마냐 뭐 이렇게 지금 물어본 거예요. 자, 뭐 이거 그냥 하면 돼요.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이 친구를 요만큼 평행 이동을 시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쵸, x 대신에는 x 마이너스 1 대입하시면 되고, y 대신에는 y 플러스 4 이렇게 대입하시면 되죠. 그래서 y는 2분의 1에 x 마이너스 1 빼기 4다. 이렇게 하면은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될 것은 이 친구를 y축 대칭을 시키라고 하는 거죠. 그럼 y축 대칭은 뭐 하는 거야? 그죠? x 대신에 마이너스 x 대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을 하면 얘는 2분의 1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빼기 4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지. 자, 근데 약간 거슬리는 게 누가 거슬려요? 그쵸, 요 지수에 요 마이너스가 거슬리죠. 우리 아까 식 정리할 때 요거 다 개수 뭐로? 1로 잡아준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얘를 마이너스 1 곱하기 x 플러스 1 이렇게 이제 바꾼 다음에 여기다가 2분의 1 이렇게 밑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2분의 1의 마이너스 1제곱은 2라고 볼 수가 있고, 얘는 x 플러스 1제곱이다. 이렇게 이제 써서 이런 형태의 식을 우리가 완성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요 a를 구하라고 했고 요 b를 구하라고 했는데, 사실 이 친구는 2 곱하기 2의 x제곱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빼기 4는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a 값은 누구다? 2다. b 값은 빼기 4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a by 2, b는 마이너스 4다. 근데 두 개 뭐 하려니? 곱하래. 그러니까 얼마다? 빼기 8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b였고 얘가 c였으니까 3분의 27 해가지고 최종적인 답은 9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뭐 생각보다 간단하죠. 그래서 3번 문제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자, 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대소를 비교를 해라.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일단 잘 보셔야 될 것이 여기에 있는 이 값들이 사실은 2의 거듭제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하셔야 될 것은 얘네들을 2의 거듭제곱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얘는 2의 2제곱인데 세제곱근이면 분수로 2의 3분의 2제곱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얘는 2의 세제곱이죠. 8은 2의 세제곱. 그런데 4제곱근을 끼고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2의 4분의 3제곱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얘는 16이라는 값은 2의 4제곱이죠. 그런데 5제곱근을 갖고 있으니까 2의 5분의 4제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우리가 굳이 사실 딱 봐도 어떤 게 클지 대충 감은 오지만, 굳이 이거를 누구 함수에 빗대어서, 그죠? 지수 함수에 빗대어서 한번 그래프로 관찰을 해보자는 거고, 그럼 얘네들이 도대체 어떤 지수 함수에서 봐야 되냐라고 하면, 그쵸? 다 밑이 2로 통일되어 있는 이런 지수 함수를 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함수는 밑이 1보다 크니까 이렇게 증가함수의 형태를 띠게 될 거고, x값의 대소관계에 따라 y값이 결정이 될 건데, 일단 여기에 들어가 있는 x값을 세팅한다면 이렇게 3개가 있겠죠. 그러니까 3분의 2, 얘가 제일 작아요. 0.6 좀 크고요. 얘는 0.75, 4분의 3, 그리고 여기가 5분의 4. 이렇게 이제 x값 3개가 될 거고,
그럼 이렇게 대응되는 y 값이 2의 3분의 2제곱, 너도 2의 4분의 3제곱, 너는 2의 5분의 4제곱이니까 이 친구가 제일 크군, 뭐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대소를 비교를 해봐라, 뭐 이런 얘기고요. 자, 그럼 오른쪽 같은 경우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또 거듭 제곱에 얘는 0.1, 얘는 0.1의 제곱, 얘는 0.1의 세제곱이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얘를 0.1의 2분의 1제곱, 얘는 0.1의 2제곱인데 세제곱근이니까 3분의 2제곱, 얘는 0.1의 세제곱인데 4제곱근이니까 4분의 3제곱이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또 함수를 관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 또한 지수함수로 빗대어 본다면 y는 0.1x제곱이라고 하는 감소함수에서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럼 오른쪽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는 함수가 되겠죠.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x값이 사실은 크면 클수록 더 작은 값을 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2분의 1은 0.5 정도 되고 0.6, 얘는 0.7 정도 되는 값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무래도 제일 큰 값을 넣었을 때 값이 제일 작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대소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거꾸로겠죠. 얘가 제일 작고 얘가 그 다음 얘가 제일 큼,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값을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사실 나중에 이제 지수 부등식을 풀 때도 비슷한 형태로 구성이 되니까 여기서 이제 한번 연습을 해 두시면 되고요. 자, 예제 5번 한번 보죠. 최대 최소 문제입니다. 최대 최소는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다만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하고 싶은 것은, 최대 최소를 묻는 것은 사실은 그래프의 개형을 묻는 것과 같으니까 답 구하는 게 쉽다고 해서 너무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자, 일단은 여기에 보이는 요 함수에서 최대 최소를 구해라 라고 얘기를 한다면, 얘 같은 경우는 밑이 양수기 때문에 1보다 크기 때문에 이렇게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가짐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x의 값이 마이너스 2부터 1까지라면 아무래도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가 최소값 나오지 않겠냐. 그럼 그 최소값은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2를 넣어주시면 2의 마이너스 3제곱, 2의 마이너스 3제곱 플러스 1임을 알 수가 있고, 그럼 8분의 1 더하기 1, 그러니까 8분의 9가 최소값이야,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최대값은 1을 집어넣으면 되죠. 1 집어넣었을 때는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그때가 최대값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1 집어넣으면 2의 0제곱 더하기 1이니까 답은 2다, 이렇게 결정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 2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요거 2의 마이너스 2제곱 보이시죠? 요거 지수를 1로 만들면 요거는 2의 마이너스 2제곱 곱하기 x니까 이건 사실 4분의 1 x라고 볼 수가 있고요. 거기에다 3x를 곱하게 되면 요거는 이제 4분의 3의 x제곱이다. 즉 요거 좀 징그럽게 생겼지만 사실은 이렇게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감소함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가 최대값이겠구만. 그래서 4분의 3의 마이너스 1제곱, 즉 3분의 4가 최대값이 되고요. 1을 대입하게 되면 얘는 최소값이 되는데 그게 4분의 3의 1제곱,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게 최소값, 이게 최대값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제 6번 같은 경우는 이제 합성이 되어 있는 케이스인데, 자, 요거는 이제 조금 생각을 좀 해주셔야 돼요. 예제 6번 같은 경우는 일단은 최대값, 최소값이 모두 존재하는 건 아니고 어떤 형태를 띠게 되는지 한번 보면,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밑이 3분의 1에 이게 이제 2차식이 하나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자, 그럼 천천히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일단 여기 보이는 이 친구는, 요 친구는 지수함수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감소하는 형태의 그래프를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얘가 들어가는 값이 크면 점점점 작아진다,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주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어떤 값이 들어가냐면 이런 2차식 값이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런 2차식 값이기는 한데 얘 같은 경우는 최고창의 부호가 양수니까 이 값은 이제 최소값을 갖는 거죠. 제일 작은 값. 약간 이런 상황임을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봐. 자,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여기 미리 좀 얘기를 해줄게. 만약에 y는 3에 여기 fx다 이렇게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밑이 1보다 크니까 증가함수죠. 그러면 여기에 보이는 fx의 입장에서는 fx가 클수록 y 값도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 증가함수니까. 그런데 만약에 지금처럼 y는 3분의 1의 뭐 fx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밑이 0과 1 사이에 있다고 하면 얘는 감소함수란 말이에요. 그럼 거꾸로 fx가 클수록 y는 뭐하다? y는 작다,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런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어때요?
밑이 누구야? 그쵸, 3분의 1이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감소함수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보이는 이 fx, x에 관한 식이 최소값을 가질 때는 이 전체 함수의 입장에서는 무슨 값을 갖는다? 그쵸, 최대값을 갖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이는 이 함수의 입장에서 얘의 값이 뭐가 될 때? 최소가 될 때는 사실은 전체 y는 뭐일 때다? 최대일 때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는 1번 같은 경우는 사실 최대값만 갖고 있고 최소값은 없는 상태가 되는데, 자, 그럼 1번 x제곱 빼기 6x 플러스 6, 얘가 최소일 때부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플러스 9 마이너스 9 해서 이렇게 2차식을 만들어주면 x가 3일 때 최소값으로 누굴 가져요? 그렇죠, 마이너스 3을 가지죠. 그러면 그 마이너스 3이라는 값이 사실은 요 값이잖아요. 요 값. 요게 마이너스 3이면 결과적으로 y의 최대값은 3분의 1의 뭐가 된다? 그렇죠, 마이너스 3제곱이 내가 찾는 y의 최대값이 되고 얘는 이제 27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요 값은 최대값이 27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2번 같은 경우도 보시면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보이는 이 친구가 무슨 함수? 그렇죠, 증가 함수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이 친구가 클수록 y 값도 뭐하다? 크다. 그리고 이 친구가 작을수록 y 값도 작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증가함수라는 걸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그럼 결과적으로 얘의 최대값을 구하면, 너의 최대값을 구하면 전체 최대값이 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나는 여기 보이는 이 빨간색의 최대 최소값을 먼저 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t라는 값으로 이 2차식을 이렇게 잡았다면 x 값이 1부터 4까지일 때 t의 한번 최대 최소를 한번 구해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마이너스 x제곱에 빼기 4x 플러스 4 마이너스 4는 곱해서 쫓아내면 플러스 7이 될 거고, 그래서 너는 x-2의 제곱 플러스 7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위로 볼록인 어떤 함수라고 보면 x가 2일 때 t라는 값은 이제 최대값을 가지겠죠. t의 최대값. 그거는 이제 7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x의 범위가 1부터 4까지 이렇게 지금 주어져 있잖아요. 1부터 4까지. 그럼 아무래도 좀 멀리 떨어져 있는 4를 넣었을 때 t값이 더 많이 내려갈 거니까 t의 최소값은 x값에다가 4를 집어넣을 때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4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 더하기 7이니까 최소값은 3이겠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t의 최소값은 3이고 최대값은 7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 그럼 결과적으로 내가 구해야 되는 y값은 2의 t라고 볼 수 있죠. 내가 얘를 이제 t라고 치환을 했다고 치면 이건 2의 t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t가 3부터 어디까지니까, 그쵸, 7까지니까 y라는 것은 얘가 또 이제 증감수죠. 그럼 작은 걸 집어넣었을 때 t가 누구일 때, 그쵸, 3일 때 3, 아이고야, 색깔이 이걸로 t가 3일 때 y 값의 최소값이 나올 거다. 얘는 이제 8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t가 7일 때 y의 최대값 2의 이제 7제곱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 이게 이제 128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잠깐 방송 듣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복도 창문도 태정지 꼭 닫아주셔서 찬 공기 유입으로 인한 스프링클러 동파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오니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관리사무소에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기온 급강하로 인하여 각 전선의 수도관 및 스프링클러 동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태정시 수도꼭지를 조금 열어 동파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시기 바라며, 각 전선의 창문 및 복도 창문도 태정지 꼭 닫아주셔서 찬 공기 유입으로 인한 스프링클러 동파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오니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관리사무소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근데 이거 근데 어떻게 편집이 오늘 지금 저녁에 막 찍고 있어갖고 편집이 좀 될지 모르겠네. 그리고 지금 내가 이거 약간 풀고 나서 알았는데, 야, 나 이거 문제 잘못 썼네. 2번 우리 교재에는 문제 여기 지금 빼기 3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제가 플러스 3으로 써서 풀었어. 그래서 플러스 3으로는 이런 답이 나오는데, 우리
문제지에는 여기 빼기 3으로 돼 있다. 그래서 답이 좀 다르게 써 있는데 선생님 틀린 거 아니고 여기가 조금 제가 문제를 잘못 써서 그렇다. 그러니까 뭐 하는 방식은 똑같으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예제 6번까지 봤는데 사실 이 예제 6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제가 지금 풀어드리기는 했지만 사실 이게 어찌 보면 합성함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합성함수 같은 느낌으로 한번 재해석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예제 7번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조금 요거까지 한번 보시고 한번 예제 7번도 한번 다뤄보도록 합시다. 자, 뭐야? 어이구야, 야야야, 이거 뭐야? 잘못 눌렀어. 삭제, 요것도 삭제. 자, 한번 이번에는 요 똑같은 상황을 여러분들 이렇게 바로 직관적으로 보지 않고 천천히 뜯어서 한번 합성함수의 느낌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럼 요거를 그냥 2번을 하자. 2번을 어차피 이거 문제 잘못 썼으니까 제대로 된 문제 풀이로 합성함수 버전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사실 똑같아요. 합성함수라고 하는 게 이제 요 함수가 사실 두 개가 합쳐져 있는 거를 우리가 이렇게 따로따로 끊어서 보겠다. 이게 합성함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어떤 x라는 값이 있는데 그 x라는 값이 여기에 보이는 이 이차함수를 통과합니다.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빼기 3이라고 하는 함수를 통과해서 뭐 이 값이 t가 된다. 이렇게 잡으면 여기가 이제 t가 되는 거죠. 근데 이 t 값이 다시 어디로 들어가서 그죠? 여기 지수함수로 들어가서 2의 t제곱이라고 하는 지수함수를 통과해서 y값이 나온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처음에는 먼저 누구를 통과하고 2차 함수를 통과하고 그래서 나온 t값이 여기에 지수함수에 들어간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천천히 하나하나 해주는 이런 과정으로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현재 지금 x의 범위는 1부터 4까지이기 때문에 이 범위에서 이 2차 함수를 통과했을 때 t값의 범위를 찾는 게 일단 첫 번째 문제가 되겠고요. 자, 그럼 이거는 이제 2차 함수의 개형을 좀 이용하셔야 될 거니까 플러스 4 마이너스 4 한 거 곱해서 쫓아내면 여기는 플러스 1이 돼서 이렇게 완전 제곱으로 묶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럼 그래프의 개형으로 보게 되면 위로 볼록인 형태가 되고 x가 2일 때 이게 이제 x가 2일 때 y값 이건 이제 y가 아니라 t죠. t값은 이제 최대값을 갖는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그럼 실제로 2를 대입하면 최대값이 1인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x는 1부터 어디까지? 그쵸, 4까지 이렇게 지금 내가 범위로 가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범위 안에서는 좀 대칭축에서 멀리 떨어진 4를 넣었을 때가 최소값이 되겠죠. 그러니까 x에다가 4를 넣었을 때가 t의 최소값이 될 거예요. 그럼 4를 넣어보면 얘는 마이너스 4 플러스 1이니까 요거는 이제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t의 범위가 마이너스 3부터 1까지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서 요 범위는 마이너스 3부터 1까지 이렇게 이제 범위를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나온 t값이 누구를 통과해서 지수함수를 통과해서 이제 y값으로 나오게 되고 그러면 이 지수함수는 밑이 또 1보다 크니까요. 오른쪽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왼쪽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증가함수의 형태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무래도 요 증가함수니까 마이너스 3 t로 마이너스 3을 넣었을 때 y값의 최소값이 나올 거고 그거는 2의 마이너스 3제곱 즉 8분의 1제곱이 될 거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t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너는 최대값으로 2다. 뭐 이렇게 마무리를 하실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이제 y의 최종적인 y는 어디부터? 그쵸, 8분의 1부터 2까지다. 이렇게 끊어서 봐주시면 이제 아주 간단하게 이제 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걸 왜 다시 이렇게 합성함수로 분리해서 했냐면 예제 7번 때문에 그래요. 요 예제 7번 같은 경우는 이제 순서를 바꿔서 합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참수에다가 지수함수를 합성한 거거든요. 근데 왜 그게 그런 모양이 되는지 한번 문제를 풀어보고 좀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은 x가 0과 2 사이의 범위에서 이런 함수를 통과한다는데 요 같은 경우는 잘 보시면 여기 이제 3의 x제곱의 거듭제곱 형태로 좀 이루어져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사실 3의 x제곱의 제곱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거 플러스 1 같은 경우는 우리 3이 한번 곱해져 있는 거잖아, 더. 그러니까 3을 앞쪽으로 이렇게 곱해주시면 너는 마이너스 6의 3의 x제곱이라고 볼 수 있고 이게 이제 플러스 4 이런 형태의 식을 가지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시면 y는
t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4라는 이참수의 형태가 보일 거예요. t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4. 그 t 자리에 지금 누가 들어가 있어? 그죠? 3의 x제곱이 들어가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식은 어떻게 해석을 하실 수가 있냐면 먼저 x가 3의 x제곱을 통과를 합니다. 그러니까 3의 x제곱을 통과를 해서 t라는 값을 줘요. 그래서 그게 t라는 값이 나오면 그 t가 이렇게 t제곱 빼기 6t 플러스 4라는 이참수를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t제곱 빼기 6t 플러스 4 이런 함수를 통과해서 무슨 값을 준다? 그죠? y 값을 준다. 이런 형태로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x는 0부터 어디까지고 그쵸? 2까지고 요 범위에서 이 함수의 t 값의 범위를 찾고 그 다음에 다시 y 값으로 넘어간다. 순서만 반대인 거죠. 이렇게 이제 해결을 해주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요 함수부터 본다고 하면 얘는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증감수잖아요. t는 3의 x제곱은 그러니까 아무래도 0을 넣었을 때가 x에다 0을 넣었을 때가 t는 최소값을 줄 거다. 그래서 그게 이제 1일 거고 여기다가 이제 2를 넣게 되면 t의 최대값이 나온다. 그게 이제 9가 되겠죠. 그래서 t라는 값은 1부터 9까지 이걸 우리는 1부터 9까지 이렇게 이제 봐줄 수가 있다는 거고요. 자, 그럼 여기 보이는 이차함수를 또 들어가게 되면 얘는 플러스 9 마이너스 9로 이제 t 마이너스 3의 제곱 빼기 5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얘는 이제 아래로 볼록인 이차함수 형태 y는 t 마이너스 3의 제곱 빼기 5가 될 거고 아무래도 이제 3을 넣었을 때가 최소값 나올 겁니다. 그래서 t가 3일 때 y의 최소값이 나온다. 얼마냐면 빼기 5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t가 1부터 9까지인데 아무래도 이제 좀 멀리 떨어진 걸 넣어야 최대값이 나올 거니까 t가 누구일 때? 그쵸, 9일 때 y의 최대값이 나온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자리에다가 이제 9를 넣어보면 이게 9 빼기 3이면 6이잖아. 6의 제곱이면 36. 36 빼기 5면 이건 이제 31이다가 되면서 최종적인 y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5부터 누구다? 저 31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요. 자, 그래서 지금 일단 여기까지 하나 했는데 요거 하나만 더 하면 우리 이제 최대 최소 끝이고요. 근데 요 2번이 조금 중요하고 빡셔서 잠깐 순 좀 고르고 요거에 좀 강조를 좀 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보세요. 이것도 사실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학교 시험에 나오면 굉장히 많이 틀리는 유형이기는 한데 이것도 이제 함수로 볼 거예요. 이 친구 그리고 이 친구가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제곱으로 좀 표현이 될 수 있는 관계거든요. 그래서 일단 식부터 조금 체크를 좀 해줄 건데 저 식을 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어요. 그러니까 4의 x제곱 더하기 4의 마이너스 x제곱을 이 친구를 제곱해서 한번 표현을 해보려는데 얘를 내가 이렇게 제곱을 하게 되면 사실은 이게 이제 계산해보면 이렇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4의 x제곱이 될 거고요. 제곱하면 얘 같은 경우는 4의 마이너스 x제곱이 될 거고 그리고 두 개 곱해서 2배 하면 2 곱하기 2의 x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거 왜 이걸 쓴 거야, 그지? 4의 x제곱 그리고 4의 마이너스 x제곱 2 곱하기 2개 곱한 거 2의 x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 근데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역수기 때문에 곱하면 1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얘를 제곱한 거랑 요 왼쪽 친구랑은 사실 같진 않아요. 그죠? 얘를 제곱한 거랑 얘가 같지 않고 같아지려면 여기에다가 누구를 요 부분을 빼주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빼기 2 이렇게 잡아주면 이거 빼기 2가 되면서 왼쪽 좌변이랑 같아질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으니까 처음 식 정리를 하면 여기 보이는 4의 x제곱 더하기 4의 마이너스 x제곱은 요 친구의 제곱의 빼기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식이 어떻게 정리가 되죠? y는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에 이 친구는 이제 빼기 2가 붙여지면 되는 거죠. 그래서 빼기 2 이렇게 뒤에다 붙이고 원래 있던 4의 2의 x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식을 정리하고 나면 뭐가 보이냐면
요 친구가 요렇게 2차식에 들어가 있구나. 이런 느낌이 좀 합성함수로 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보이는 x 합성함수를 이제 봐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x가 있으면 누구를 먼저 통과하고, 그죠? 2의 왜 이래? x는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통과해서 이제 t가 되고, 그리고 그 t라는 값이 이제 어떻게 통과되냐면 저 자리에 이렇게 t제곱 플러스 4t 빼기 2라는 2차 함수가 돼서 이렇게 통과해서 y값을 뱉어낸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친구의 최소값을 구해라. 요 y의 최소값을 구해라. 이게 이제 문제가 되죠. 자, 근데 지금 x의 범위가 없는 상황인데 여기서 요 함수에 대해서 조금 먼저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으셔야 되거든요. 요 함수 같은 경우는 사실 잘 보시면 역수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요 함수를 우리가 약간 그래프로서 좀 생각을 해보면, 그래프를 좀 보면 이게 약간 이 우함수라고 해서 이제 y축 대칭 형태를 띠게 되는데, 만약에 내가 x에다가 0을 집어넣게 되면 t값은 1 더하기 1이어서 2가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림이 0을 집어넣으면 2가 되는 이런 함수 그래프거든요. 0을 집어넣으면 2 이렇게. 자, 그런데 이제 x에다가 1을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2의 1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1제곱, 그러니까 2 더하기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면 2분의 5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t값이 2분의 5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게 1일 때뿐만 아니라 마이너스 1일 때도 똑같거든요.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게 되면 이번에는 2분의 1 더하기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2분의 5가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2분의 5, 1을 집어넣어도 2분의 5 이런 값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x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 너는 4 더하기 4분의 1, 그리고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4분의 1 더하기 4. 그러니까 값은 아까보다 좀 커지죠? 그런데 이게 또 좌우 대칭으로 이렇게 이제 그려지면서 그래프가 이렇게 최소값을 갖는 우함수 형태의 그래프가 됩니다. 그래서 이 형태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 되어 있는 이 역수의 합 형태는 지금처럼 무슨 값을, 그쵸, 최소값을 갖는다라는 거를 조금 기억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 최소값은 사실 x가 0일 때 발생한다. 이런 것도 체크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t라는 값은 최소값으로 누굴 갖는다? 2를 갖는다. 그래서 t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이제 찾아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t 범위에서 이제 다시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차함수를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여기가 플러스 4, 마이너스 4가 붙으니까 얘는 t 플러스 2의 제곱 빼기 6이 되고, 그러면 이건 또 t에 관한 함수로 이차함수가 되는 거죠. 얘는 y는 t 플러스 2의 제곱 빼기 6이다. 이런 이제 이차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t가 누구일 때? 그쵸, 마이너스 2일 때 y의 최소값은 빼기 6이다. 이런 느낌으로 이제 될 거고요. 그런데 문제에서 이거 보고서 바로 답 마이너스 6 이렇게 쓰면 틀리는 거 아시죠? 지금 t의 범위가 누구부터? 그쵸, 2보다 크거나 같다부터니까 사실은 요 마이너스 2라는 t값은 쓸 수가 없고, 나는 넣을 수 있는 제일 작은 t값이 2부터라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여기 부분만 함수로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t값에 2를 넣어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기다가 2를 넣어주시면 y의 이제 최대값이 나오게 되고요. 그러면 y의 최대값은 얼마니? 4의 제곱이면 16 빼기 6. 이게 최소값이죠. 16 빼기 6이 돼서 요 값은 이제 10이다. 즉 y의 최소값은 10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일단 지수함수 우리가 이제 좀 대표 예제까지 봤고요. 특히 요 치안에서 합성하는 이런 형태 예제 7번이라든지 예제 6번은 조금 중요한 예제니까 충분히 연습을 해보시고 이해가 될 때까지 확실하게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연습 문제에서 요 테마를 하나 조금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평행이동과 함수의 관계 요거 하나 보여드리고, 그리고 지금 요거 치환하는 형태에서 함수 좀 몇 개 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수 방부등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10시까지 올릴 수 있을지 모르겠네. 시간이 좀 빠듯합니다. 그죠? 이제 딱 30분 됐는데. 자, 아무튼 평행이동부터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는 y는 3의 x제곱이 있고 식에 하나는 y는 3의 x-2 빼기 4 이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요 함수식을 보면서 두 함수의 관계를 좀 해석하실 수 있어야 돼요. 어떤 관계냐면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했어요. 이런 관계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거냐라고 하면 이 관계를 알게 되면 사실 우리가 저번에 얘기했다시피 어떤 한 점이 이 위에 있는 한 점이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빼기 4만큼 이렇게 움직여서 어딘가에 이 오른쪽에 있는 어딘가에 하나 탁 안착이 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사실 전부 다 1대1 대응이 되는데 예를 들어 여기 B라는 점이 있으면 마찬가지로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빼기 4만큼 해서 여기가 이제 B' 이렇게 이제 찍혀서 여기 있는 모든 점들이 다 이렇게 점점으로 평행 이동을 하고 각 모든 점들이 다 얼마만큼 요만큼 평행 이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뭘 알 수 있냐? 사실 그렇지 않을까? 요 점하고 요 점 사이의 거리가 무조건 요 점하고 요 점 사이의 거리랑 같지 않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다가 C를 찍었는데 요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빼기 4만큼 대응되는 C'을 찍었다고 하면 마찬가지로 이 길이도 다 같을 거잖아요. 왜냐면 이게 2구 얘가 4기 때문에 요 길이는 항상 일정하다라는 거예요. 얘는 얼마로? 루트 4 더하기 16인 루트 20으로 항상 일정할 거야.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약간 이런 결을 조금 이해하셔야 돼요. 어떤 두 함수가 평행이동 사이의 관계다라고 하면 그 위에 왼쪽에 있는 함수 위에 있는 점과 오른쪽에 있는 함수는 각 점들마다 1대1 대응이 되고 그리고 그 점들의 관계는 이렇게 평행이동으로 x축으로 y축으로 이게 이제 딱 저 시간에 결정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관계를 이용해서 약간 문제를 한 두 문제 정도 풀어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먼저 7번 문제를 잠깐 한번 봐볼게요. 자, 7번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y는 3의 x 플러스 1이 있고 여기 이제 이렇게 y는 3의 x 마이너스 2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점 하나를 찍어서 이렇게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했고요. 또 점을 점을 요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서 여기를 이제 c다 이렇게 잡았고 문제에서 a, b하고 a, c가 같은데 점 a의 y좌표 얼마게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제 문제를 물어본 거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요 둘의 관계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x 대신에 x 빼기 3이 들어가서 이런 식이 될 거니까 뭐 이렇게 좀 삐뚤빼뚤 썼대,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게 x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사실은 3만큼 평행이동을 하면 여기 있는 한 점이 오른쪽으로 얼마만큼? 그쵸, 3만큼 평행이동. 여기 있는 점도 오른쪽으로 3만큼, 여기도 3만큼. 그러니까 이 길이들은 다 얼마가 될 거다? 3이 될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얘가 지금 이 AB라는 선이 지금 보시면 X축하고 평행하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저 관계를 보고서 이 길이는 무조건 뭐네, 그죠? 3이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행이동을 보고 얘가 3인 걸 좀 체크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나면 이제 요 조건이 조금 이해가 되죠.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아요 인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것도 얼마다? 그쵸, 3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여기가 3, 여기가 3인 걸 체크를 해 주시면 되고요. 이걸 가지고서 이제 저 좌표에 y좌표를 찍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거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는 어떻게 푸냐라고 하면 그 다음은 요 점들의 좌표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 같은 경우는 x좌표가 3인 거 차이가 나지만 요 두 점은 x좌표가 서로 어떻고 같고 y좌표가 이제 3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x좌표를 뭔지 몰라서 c점 x좌표를 내가 예를 들어서 k다 이렇게 놨다면 얘 같은 경우는 여기 보이는 함수에다 대입을 해서 y좌표가 3의 k-2다 이렇게 이제 c점을 찍을 수가 있고요. 요 a점 같은 경우는 x좌표를 내가 k다 이렇게 잡으면 y좌표는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서 3의 k 플러스 1이다 이런 식으로 좌표를 찍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3이네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이걸 식으로 잡아보면 3의 k 플러스 1 요 위쪽에 있는 너에서 3의 k 마이너스 2 요 두 개를 뺀 게 얼마겠다? 그죠? 3이겠다 이렇게 이제 식을 쓸 수가 있겠죠. 이거 왜 바꾼 거야? 그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k 값을 구하면 이제 최종적인 답이 나올 수가 있는 건데 근데 이제 이거 어떻게 푸냐 하고 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더하기나 빼기일 때는 차수가 좀 낮은 걸로 묶죠.
그러니까 3의 k-2제곱으로 얘가 좀 낮으니까 묶어준다고 하면 너 같은 경우는 3의 세제곱, 얘는 빼기 1 이런 식으로 묶여서 이게 이제 3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3의 k-2 곱하기 26이 3인 거고요. 그래서 3의 k-2제곱은 26분의 3이거든. 약간 이런 느낌으로 식을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A점의 y좌표거든요. 즉 3의 k 플러스 1제곱을 물어봤다는 거죠. 근데 내가 구한 건 3의 k-2제곱이니까 이걸 가지고서 얘를 구하려면 누굴 곱해주면 된다? 그죠? 3의 세제곱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3의 세제곱 곱하기 3의 k-2제곱이 되고 그럼 27 곱하기 26분의 3이다.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계산해 보면 얘는 26분의 81 이런 답이 돼서 최종적으로 답은 1번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쉽지 않은 이런 문제가 사실 수능 모의고사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고요. 그 중에서 도구 중에 하나 이렇게 평행이동 두 함수의 관계를 보고 요 두 점의 거리를 좀 찾아내는 이런 것들을 연습을 하는 문제를 하나 보여드렸고요. 자, 이것도 하나 더 보여드릴 건데 13번 실력의 13번도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요까지 한번 보시고 아마 좀 이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얘도 이제 비슷한 느낌인데 y는 2의 x제곱에 y는 8 곱하기 2의 x제곱 이렇게 있거든요. 요 두 그래프하고 y는 2 y는 8 여기에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봐라.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자, 일단은 요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지수함수에서 어떤 숫자를 곱한다는 건 평행이동시키는 거랑 같다 그랬고 얘 같은 경우는 사실 2의 세제곱 곱하기 2의 x가 되니까 2의 x 플러스 3제곱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서 사실 이 함수의 관계로는 이쪽 방향으로 x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y는 2의 x 플러스 3이 있다면 3만큼 평행이동한 애가 오른쪽에 이렇게 있을 거다. 이런 느낌으로 일단 첫 번째 세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볼 수 있나? 그죠? 요 대응되는 점 A와 A 프라임, B와 B 프라임, C와 C 프라임 어디를 긋더라도 요 길이는 다 얼마로? 3으로 동일하다 이런 느낌인데 문제에서 여기랑 누구랑? 그죠? Y는 2랑 그리고 Y는 8이랑 이렇게 둘러싸인 넓이 구해라. 이렇게 이제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는데 잘 보시면 이게 어디를 찍어도 여기를 찍어도 3, 여기를 찍어도 3, 여기를 찍어도 3. 다 길이가 지금 3이니까 야 하고서 내가 여기 막대기를 하나 빡 세운 다음에 이쪽 방향으로 빡 약간 당수치기 팍 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팍 밀어주시면 이게 다다다다다 세워지면서 정확하게 이런 느낌으로 빡 이런 사각형 느낌의 이런 넓이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이 파란색 부분을 왼쪽에서 퍽 하고 치면 얘네들이 호 하고 쌓이면서 이 빨간색에 척척척척 쌓이는 이런 직사각형 모양의 넓이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넓이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요 높이와 요 밑변의 차이를 구해주면 되는데 일단 평행이동은 3만큼 시켰다 그랬으니까 요거는 이제 길이가 3인 거 알고 있고요. 그리고 요 높이는 8에서 2를 빼니까 여기는 6이다. 이렇게 체크가 돼서 최종적으로는 3 곱하기 6 넓이는 18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평행이동과 함수의 관계 이런 거 하나 봤고요. 자, 그리고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딱 정리하고 이제 지수 방부등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one more. 자, 이거는 이제 함수를 좀 정리를 해드릴 건데 요 함수하고 요 함수, 이거 아까 정리하고 올걸. 이렇게 이제 역수의 합차 함수를 조금 정리를 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이 두 개를 좀 비교를 해주셔야 돼. 이 두 개 되게 뭔가 잘 알아둬야 되는 함수니까. 자, 왼쪽 거부터 좀 소개를 해드리면 왼쪽 거는 이런 함수입니다. 얘는 아까 한번 말씀드렸죠. 우함수라고 y축 대칭인 함수고 0 집어넣으면 2 해서 이렇게 좌우 대칭인 이런 함수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걸 좀 확인을 해보시려면 0, 1, 2 뭐 이렇게 넣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0 집어넣으면 1이고 2죠. 1 집어넣으면 2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뭐 2 더하기 2분의 1 뭐 이렇게 쓸까? 2 집어넣으면 4 더하기 4분의 1 뭐 이렇게 이제 되는 함수고 점점점 커지는데 이게 마이너스 1 넣을 때랑 똑같다는 거죠. 마이너스 2 넣을 때랑.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함수는 여기 백인데요.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얘는 원점 대칭으로 생겼어요. 원점 대칭.
그러니까 우함수가 아니라 얘는 이제 우함수 y축 대칭이라고 하면 얘는 이제 원점 대칭 이런 거 이제 우리가 기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원점 대칭으로 생겼고 실제로 원점 0 집어넣으면 얘는 이제 딱 0이 나오죠. 0 집어넣으면 여기가 1 빼기 1이어서 딱 0이 나옵니다. 자, 근데 이제 x에다가 1을 넣게 되면 얘는 2 빼기 2분의 1이거든요. 근데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게 되면 얘는 2분의 1 빼기 2가 되면서 사실은 1 집어넣었을 때 값이랑 이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 값이 정확하게 이제 반대가 돼요. 절대값은 같은데 이제 부호가 반대인 이런 함수가 된다는 거죠.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가 반대. 그래서 이게 이제 2하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면 얘는 4 빼기 4분의 1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4분의 1 빼기 4가 되면서 이게 똑같거든요.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값은 같은데 부호가 반대면서 이게 이제 사실 값이 막 지수함수 같이 커지기 때문에 그렇게 좀 애매하게 그렸다 그죠? 굉장히 빡시게 올라가는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야 약간 이렇게 폭발적으로 빨리 올라가는 이런 함수다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걸 왜 내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두 개를 정리를 해주냐라고 하면 바로 이 친구의 범위 때문이에요. 이렇게 이제 우함수인 경우, 이렇게 플러스인 경우는 사실 우리가 이 y 값이 최소값을 갖고 있어서 너는 항상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조건을 가지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치환했을 때 조금 되게 중요해지는 범위가 되는데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친구가 마이너스일 때는 사실은 뭐 치역이 없죠. 이 치수 전체죠. 얘는 최대값과 최소값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를 내가 만약에 치환을 한다면 y는 모든 실수다. 약간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친구들의 범위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나중에 이제 치환 문제를 풀 때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